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승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오전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사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저도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요일 오전에 전화가 갑자기 빗발이 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9시쯤에 전남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이제 착륙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추정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 한마디로 조류 충돌에 의해서 아마도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로 랜딩 기어가 이제 작동을 안 하면서 한마디로 바퀴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그대로 이제 동체로 착륙을 하게 되면서 예.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렇게 이 활주로를 제대로 잘 타지 못하고 활주로 쪽에서 이제 이탈을 하면서 울타리 쪽이랑 충돌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폭발, 화재로 이어지면서 예. 동체가 많이 훼손이 되고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 그런 사고로 지금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재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화재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화재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 충돌 상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직접 충돌하는 상황들을 영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저희 이제 충돌하는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렇게 미끄러지면서 예. 나가다가요. 아마도 이제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아마도 이제 울타리 쪽에 강하게 정면으로 충돌을 한 상황인데 아마도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면으로 기체 이제 전면 부분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아마 굉장히 강한 충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면 밑에서 지금 비행기가 지나갈 때 밑에서 본 거거든요. 저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에서 지금 연기가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마도 오른쪽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저건 이제 랜딩 기어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런 식으로 아마도 이제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거나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저런 경우에 사실 이제 운행 중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새가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예. 랜딩 기어의 지금 현재 이제 최초에 이제 이 알려진 이런 이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가 랜딩 기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충돌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랜딩 기어까지 해도 랜딩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촬영되어 있는 그 영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행기가 상당히 지면과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고도에서 만약에 지금 저 연기가 나는 장면이 새와 충돌한 직후라면 지금 저 정도 고도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이제 비상 착륙, 한마디로 동체 착륙을 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랜딩을 하려던 상황에서 이상이 발생해서 어떻게 다른 불가피하게 이를테면 동체 착륙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아마도 예. 훨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랜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험이라든지 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뭔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글쎄요, 저 부분도 사실은 지금 뭐 영상이 정확하진 않아서 잘 예.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게 이제 예를 들면 충돌한 새 잔해인지 예, 혹은 또 하얀 이제, 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아니면은 또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충돌로 인해서 기체의 뭔가 일부분이 탈락돼서 떨어진 부분인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저런 이제 영상들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원인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격자 증언 또 정상들을 분석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동체가 비상 착륙할 때 관제탑과의 어떤 소통, 통신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을 회수하게 되면 음성 기록을 저장하는 한마디로 이제 이 관제탑과 그다음에 이 승무원 간에 한마디로 이제 조종사 간에 이제 그 소통을 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교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교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착륙을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급박하게 이런 이상 상황들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또 비행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록 장치들이 또 있거든요. 블랙박스 안에.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의 이상 유무 혹은 또 그리고 또 비행 상황의 어떤 여러 가지 정상적인 고도 유지라든지 혹은 또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후속에 이제 사고 조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조사가 되고 또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집계되어 있는 정보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공중에서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해서 비상 착륙을 일단 1차적으로 시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이제 각도라든지 고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올라와서 2차로 착륙을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저런 버드 스트라이크, 새와 충돌을 해서 엔진까지도 망가졌을 가능성, 이 부분도 지금 최악의 경우로 고려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쨌든 비상 착륙을 하는 상황, 그래서 아마도 동체로 착륙이 돼서 활주로에 미끄러지는 상황, 그리고 또 충돌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봤습니다만 그 앞 단계 여러 가지 위험의 인지 또 그 위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했는지 또 그 조치 하에 이런 이제 비상 착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이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또 사고가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착륙 중에 난 사고인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후미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파손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이런 사고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 어쨌든 간에 랜딩을 할 때 이제 항공기 기체 자체가 파괴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면 아까 미끄러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동체로 이제 미끄러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충돌 이후에 폭발로 인해서 아마도 기체들이 많이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폭발을 동반한 강한 화재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충돌 부위나 폭발 부위에 대한 부분들 손상은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인명 피해라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후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뭐 한 2명 정도 구조가 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후미 부분은 오히려 더 손상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그쪽에 생존자가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수색이나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예. 승객과 승무원이 어떤 출구를 찾을 시간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비행기가 멈춰야 거기에 안에 승무원들이 이제 안쪽에 있는 어쨌든 비행기가 비상착륙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안쪽에 있는 이런 승객들을 최대한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랜딩부터 지금 미끄러져서 충돌해서 폭발, 화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보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를테면 폭발 이후에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구조대들이 들어가서 이런 인력들을 지금 이제 구조해내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여기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 그리고 원인을 좀 추정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원인이 새떼와의 충돌로 인해서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어떤 유압계통이 고장나면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 지금 이런 부분들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후에 지금 불이 난 이후부터가 사실 이제 생존자들에게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소방당국의 이런 항공기 사고 때는 어떤 절차로 대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항공기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연소성도 빠르고요.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화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빠른 진압 또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항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공항 내에 이런 공항 소방대라는 것들을 두어서 그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적으로 현장에 접근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출동이 빠르게 이루어진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주변에 있는 일반 소방서가 아니라 공항 소방대가 1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압을 시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더 큰 화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소방대들도 현장으로 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이나 진압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폭발적인 연소 확대 화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도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인명 피해를 더 빨리 도착했으면 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미 폭발하면서 초기에 화재가 커지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망자라든지 부상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생존자 구조 소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조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아직 추가로 구조된 분의 소식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시 20분 기준으로 현재 사망자가 47명이고요. 또 구조된 분은 2명이고 추가로 사상자는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추가로 취재된 부분은 없는 거죠? 세대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또 저희가 항공사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예. 보통 동체 착륙을 할 때는 공항과 협조를 해서 비상대응팀이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예. 보면 아무래도 또 준비할 시간을 좀 벌 수 있고 여기서 비상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좀 현재로서는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랜딩 기어 결함으로 1차 시도한 이후에
또 2차 시도 때 착륙을 감행한 거 보면은 비행기 연료가 다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주셨는데 활주로 외벽에 충돌을 했어요. 속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사실은 이제 조종사의 나중에 이제 증언이나 여러 가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활주로 길이가 이제 충분해서 충분히 미끄러지면서 제어가 가능했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이를테면 그래서 이 활주로를 이탈한 게 조종에 의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활주로가 더 길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이탈된 상황이라면 충돌은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겠죠.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종사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의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활주로 길이까지를 염두해서 오히려 이제 건물과 부딪혔을 때 위험성을 대비해서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들 방향을 조향한 것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끄러진 상황에서 아마도 제어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활주로 이탈은 사실 의도한 부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담과 충돌 같은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김승환 기자, 조금 전에 그 비상 대응팀이 출동이 되어 있었는지를 이제 항공사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저게 비상 대응팀이라든지 어떤 구조 인력이 미리 대기하지도 못한 상황에 지금 저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저희가 이 항공사 관계자하고 통화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예. 보통 동체 착륙을 할 때는 이제 비상 대응이 준비된 상황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조치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하지만 그 준비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했기 때문에 또 초동 대응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갑자기 불이 났는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통화한 항공사 관계자 말로는 비행기 연료가 다 소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바로 시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료가 소진됐을 가능성도 짚어주셨고 저희가 앞서 목격자를 연결했었는데 쾅하고 굉음 소리가 났다고 하고요. 충돌하자마자 화재로 이어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항공기의 경우에 충돌이 바로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연료 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이를테면 마찰에 의한 여러 가지 불꽃이나 열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누출이 됐을 때 이제 화재가 급속하게 연소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동체 착륙을 해서 이제 기체 자체가 미끄러지면서 마찰열 혹은 또 마찰에 의한 불꽃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충돌에 의해서 아마도 이제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흘러내리는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속하게 아마도 유류 화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화재가 형성이 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돌 자체가 반드시 꼭 화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들 연료도 노출됐고 불이 날 수 있는 화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이루어진 상황은 굉장히 좀 큰 참사로 이어지게 된 그런 이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금 폭발하듯이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금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 항공기 연료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휘발유나 경유 같은 그런 연료와는 좀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랑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옥탄가도 굉장히 높고 아마도 이제 에너지 밀도도 높아가지고 효율이 좀 높은 효율을 건가요? 높게끔 하고 예. 또 하나는 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관되는 이제 이 저장하고 있는 아마도 탑재되고 있는 연료의 양 자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화재 이게 위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도 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안전 조치나 안전 사항들이 사실 제대로 기능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유의 특성상 이미 이제 불이 붙은 상황에서 연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강하게 일반적인 화재보다도 강한 화재를 형성했을 가능성 또 강한 화재를 형성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공유의 특성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화재 진압 방법도 다른 화재와는 달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뭐 실내에서 비행기 기체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일반적인 가연물 이런 것들의 화재이기 때문에 뭐 소화기라든지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이런 기구들에 의해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만 이렇게 이제 연료 자체가 연소가 되면서 굉장히 큰 화재인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어떤 물이라든지 혹은 소화수나 이런 것들로 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폼 소화약제라든지 이런
전문화된 장비로서 이런 것들을 진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질식 소화나 냉각 소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 소방대 또 전문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진압을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자 현장 관계자가 이 사고가 났을 때를 좀 정리를 해놓은 그 멘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가 1차 착륙을 시도하다가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서 다시 복행, 고 어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서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항 끝단 구조물과 부딪힌 이후에 동체가 파손됐고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무안공항 현장 관계자가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항공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는 이런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현장 소방 당국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지금 대처가 이루어졌겠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제 공항 내 활주로 내에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항상 이제 공항 소방대들이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이 공항 소방대가 있는 위치에서 활주로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도 이제 사고 현장으로 접근하는 데는 아마 굉장히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초반에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이루어졌고 또 이를테면 기체가 또 일부 손상이 되고 이제 흩어지면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 진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접근 또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진압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가 화면을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오른쪽 엔진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엔진에서 화염과 연기가 났던 것이니까 반드시 지금 오른쪽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다시 정리해서 아까 이제 공항 관계자가 말씀해 주신 사항들로 보면 예. 1차 착륙을 시도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워져서 2차 착륙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1차 착륙을 시도했다가 아마도 2차 착륙을 다시 하게 된 이유로 보면 아마도 이때 이미 이제 랜딩 기어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2차 때 시도를 할 때 어떤 동체 착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니까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동체 착륙을 준비하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속도 제어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이 속도 제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1차, 2차에 걸쳐서 이런 착륙 시도를 했고 2차 착륙 시도에 의도한 대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 활주로 이탈, 감속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의 충돌, 이런 것들이 폭발 화재로 이어진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공중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거고 그 상황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복행을 했고요. 2차로 고도를 낮추면서 다시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지만 이때 추측하기로는 어떤 버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새와 부딪히면서 여기에서 어떤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항 외벽에 있는 벽까지 돌진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시고 계신데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비행기 사고에서 심심찮게 등장해서 저희가 비행기 사고 날 때마다 이 원인은 짚어보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엔진 쪽에 이런 비행기 엔진 쪽에 공기 흡입구 쪽으로 직접 이제 이를테면 새가 들어가서 이를테면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체를 손상시킨다거나 또 연소라든지 또 화재를 발생시켜서 정상적인 이런 운항이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떼들이나 이런 새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 조종석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을 가하면서 이런 것들의 균열로 인해서 이런 이제 위험성을 키우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랜딩 과정에서 랜딩 기어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의 충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랜딩 기어의 이상이 먼저고 일단은 이 비상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최초에 랜딩 기어를 작동하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새가 충돌해서 완전히 제대로 펴지지 않은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불명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이 동체 착륙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진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예. 다만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 충돌해서 어떤 원인들의 이제 이 단초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런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세한 정보들은 비행기 내에도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분석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기록 장치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음성 정보, 그래서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상호 교신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런 위험 상황의 인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항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하나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비행 정보라고 해서 비행기가 정상적인 원래 지정되어 있는 고도라든지 또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속도 제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비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한편으로는 비행기 자체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결함들이 있었는지 뭔가 이상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 기록되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어떤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은 됩니다. 예. 지금 현재도 비행기 꼬리 후미 쪽에서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이 뭐 안전벨트 여부 이렇게 대처할 시간조차 없었던 걸로 추정되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동체 착륙을 전제해서 2차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안내가 나갔을 것이고요. 또 안전벨트의 착용이라든지 위험 상황에 대한 어떤 이제 행동 요령 같은 것들도 아마도 이제 안내가 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제 구조 대신 생존자분들 이분들에서 나중에 이제 확인들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동체 착륙, 비상 착륙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시도가 됐다면 오히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확인들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네, 왜 저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물론 설상가상의 어떤 랜딩 기어도 고장이 나고 그리고 엔진이 고장이 나면서 동체의 어떤 통제력까지 잃은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정말 비상 상황 아닙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비상의 비상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렇게 동체 착륙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하라든지 어떻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비상 착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비상 착륙을 한다 해서 그냥 우리가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특히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한다고 했다면 거기에 이제 구조대나 소방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인력과 장비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환경 하에서 이제 랜딩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어떤 방법을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다만 이제 예. 그런 공항의 통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면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런 부분, 이를테면 충돌 자체로 인해서 바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이렇게 이제 활주로에 미끄러져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구조라든지 또 이런 진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처럼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연속된 상황에서 연속된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고 사고나 피해가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나 대응 체계들이 작동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발생한 전남 무안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 소방청에서도 계속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기 추락이 접수된 건 9시 3분이고요. 9시 13분에 대응 1단계, 그리고 14분에 소방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16분에 대응 3단계, 그리고 46분에 초진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탑승객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존자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4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였고요. 당시 승객은 175명,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구조자는 2명에 불과하고요. 47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소방은 무한 항공기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 3단계를 발령을 했었고요.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공항 외벽과 충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제주 항공 비행기였고요. 오늘 새벽 방콕에서 전남 무안 공항으로 들어오던 7C2216편입니다. 자, 이 비행기에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총원 181명이 타고 있었고 여기에서 현재까지는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명이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승객으로만 보면 175명인데 이 중에서 한국인은 173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특히 인명 구조 과정에서 안전사고, 즉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오전 9시 50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전남 무안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유사한 사례라든지 어떤 해외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많이 알려진 사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예. 그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 갑작스럽게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비행기 운행 자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조종사의 기지를 발휘해서 허드슨 강 수면에 이제 비행기를 물 위에 뜬 거죠. 착륙시키면서 거의 부상자나 사망자 없이 이제 이 구조를 시킨 이런 이제 사례들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 사실 워낙에 시스템이 고도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 장비도 많지만 또 그만큼 운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아무리 안전하게 대비를 한다 그래도 이런 다양한 변수에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한다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비행기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운전하는 이제 조종사에 대한 어떤 이제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는 관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사고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야지만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미리 알고 상황들을 발생하는 것들은 충분히 다른 사례를 통해서 대비가 됩니다만 또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런 랜딩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라이크 또 그런 것들이 또 제어가 안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이 사고를 또 복귀함으로써 단순히 우리나라의 뭐 항공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조치 또 이를테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사상자 집계가 또 되고 있는데요. 소방청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요. 12시 5분 기준으로 사망자가 62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남자가 25명, 여자가 37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조금 전 12시 5분 기준으로 사망자가 62명으로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김승환 기자도 함께 나와서 지금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에게 새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소방청이 밝힌 대로 사망자가 62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유가족들도 애가 타고 또 국민들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지금 소방청의 브리핑이 조금 좀 늦어지는 것은 이런 집계나 이런 부분에서 숫자 변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네, 소방에서도 곧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와 함께 이게 국토부 주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 1시 정도쯤에 브리핑을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세대 충돌은 대비가 어렵다라는 부분, 네,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비행기 몸체가 수천 톤이잖아요. 네. 그런데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도 비행기 전체 무게의 5%에 불과하고요. 이런 작은 새의 영향으로 이 모든 게 먹통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좀 일단은 되지 아마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단화된 장비일수록 작은 결함이나 미세한 결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큰 피해로 또 제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작은 새 하나가 비행기에 한마디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이런 예.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미세한 충격이나 또 미세한 어떤 결함을 유발함으로써 전체적인 비행기 운항이나 비행기 안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아주 작은 새라도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이 비전문가들도 이 항공기라는 게 대부분은 자동으로 운항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 상황이라든지 어떤 조종사가 반드시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겠죠. 예. 자,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뭐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을 제어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관제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까지도 조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예. 또 그리고 당연히 비상 상황이나 또 예기치 않은 자동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상황들이라 한다면 조종사의 역량 또 조종사의 조종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을 뭐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일일이 이러한 것들은 조종사의 어떤 역할로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더욱이 정상적인 주행을 할 때 또 비행을 할 때의 능력보다도 비상시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어떤 조종사에 요구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고처럼 착륙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착륙 중에 예를 들면 이를테면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거나 혹은 또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의 노면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어떤 이제 이 착륙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꽤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그 원인 자체가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이런 것들의 랜딩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현재까지의 인명 피해를 좀 집계를 해드리면 소방청이 밝힌 내용입니다. 사망자가 62명으로 늘어났고요. 12시 5분 기준의 기록입니다. 자, 남자가 25명, 여자가 37명, 총 62명으로 현재 사망자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1시 정도에 소방당국이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방콕에서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12시 5분 기준으로 62명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이 25명, 여성이 37명으로 총 62명의 사망 소식을 안타깝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예. 2명은 생존 구조된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2명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네. 2명이 지금 구조가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이 2명이 어느 쪽에서 좀 발견이 됐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형체가 남아있는 쪽이 꼬리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뒤쪽에 탑승했던 승객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장에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명이 이제 구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이 기체의 후미 쪽, 그러니까 꼬리 쪽에 그쪽에 이제 아마 2명이 구조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형체가 이미 이제 폭발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이미 형체를 알 수 없거나 이미 분해된 그쪽에서는 사실은 생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형체가 유지되어 있고 화재에 강하게 노출되지 않은 이런 기체의 후미 부분 이쪽에서의 그나마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서 아마도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구조되는 분들이 있기를 또 예.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들은 지금 현재 사망자 숫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확실하게 구조가 돼서 안전이 확보되신 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구조가 어느 정도 되고 안전한 상태인데 집계가 안 돼서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구조가 된 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 이외에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더 추가적인 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이런 수습 과정에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정확하게 구조되거나 또 안전하게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집계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자, 이 제주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사고가 났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기종도 살펴봤습니다. 예. 보잉 737-800 기령은 15년 됐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15년 됐다. 뭐 낡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가의 장비고 또 이제 수시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또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 성능에 대한 이제 점검이나 기준들이 엄격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다면 뭐 이를테면 이 기령 한마디로 이제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됐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위험성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또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공통되어 있는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종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결함 또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가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이 기종이 아마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형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종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한마디로 잘 고치고 잘 관리하면서 타는 게 비행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착륙 중에 화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전기 취항을 한 지 20여일 만에 참변을 당한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의 정기우편 운항에 들어갔는데요. 사고 여객기는 일주일에 4번씩 방콕과 무안을 오갔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월에 무안공항에 첫 취항을 했지만 정기편 운항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고 배경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체가 노후화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사전 점검이 미비했을 가능성 뭐 이렇게 짚어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나중에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버드 스트라이크, 새 조류 충돌 때문에 이상이 있었다면 정비가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들은 사실 좀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닌 다른 이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지 또 이런 확인을 위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이런 원인이 되는으로 얘기되어 있는 조류 충돌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위험 영향성을 미쳤느냐 그리고 또 아니면 다른 위험 요인이나 또 이런 이상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이제 그렇게 방치됐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도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전 9시 50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남 무안 사고 현장에서 지금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부장 신분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조 작업 그리고 수습 과정을 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분석하는 데 시간이 보통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 부분은 뭐 자체적인 어떤 이 분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 국제적으로 저런 이 항공기 사고에 대한 부분들 조사하는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을 예. 통해서 아마도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뭐 최대한 빨리 확인이 돼서 위험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할 수 있는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요. 이런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신중하고 또 정확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빨리 이런 부분들이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큰 사고로 이어진 만큼 정확하고 또 신뢰 있는 이런 결과로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짧은 기간에 바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고는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사고고요. 다른 비행기들과는 충돌하지 않았는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이 예측할 수가 없는 만큼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또 이제 셋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정된 시설물이나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변화되게 날아다니면서 또 충돌을 하거나 또 이런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비행기라고 하는 이제 운행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피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미리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를테면 셋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또 레이더나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워낙 작은 물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별이 안 되는 이런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대응을 하거나 또 위험을 회피하기는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현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불길이 많이 치솟았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신원 확인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탑승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사전에 미리 이제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탑승한 어떤 분들이 탑승했고 이런 것들은 잘 확인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비행기 기내에서 혹은 본인 자리가 아닌 자리 혹은 또 다른 자리에 있거나 혹은 또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혹은 또 이런
기체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자리가 이제 이탈된 상황, 그리고 또 이제 화재가 이어졌기 때문에 강한 화염에 이제 소실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원 확인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사망하거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서상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굉장히 또 유가족들이 더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신의 수습 과정,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 위치를 하나하나 다 넘버링을 합니다. 예. 발견된 위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자리에서 이를테면 충격에 의해서 이탈이 됐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원래 신원들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들, 물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시신이 일부 남아있다면 DNA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또 빠르게 신원 확인들을 해서 유가족들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시신들을 주변에 응급실이나 혹은 또 영안실 이런 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우리 가족들이 어느 병원에 가 있는지 또 어느 영안실에 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실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또 유가족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고 수습 과정까지 짚어봤는데요. 김승환 기자, 지금까지 구조 소식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12시 기준으로 아직까지 사망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62명이고요. 남성 25명, 여성 37명이고요. 그다음에 구조 현황을 보면은 2명으로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남성 승객과 여성 승무원 1분씩이고요. 탑승객 전체를 말씀드리면 181명, 승객은 175명, 승무원은 6명이 탑승을 하셔서 현재까지는 구조 2명, 사망자 62명이 파악됐는데 연말을 맞아서 굉장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탑승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